중국이 제일 잘 나갔을 때 전 세계 경제의 35% 차지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작년에 60%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때 또 제가 들어갔다가 지금 물렸잖아요. 그 60 중에 절반이 빅테크 7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기업 7개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25%에서 30% 차지한다는 거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작년 11월, 12월에 계엄이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국내 증시는 지금이 바닥이다. 그때 얘기를 한 게 뭐였었냐면 네. 국내 증시는 2025년이 적어도 24년보다 좋을 거다. 배경이 뭐냐? 2025년은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맞아요. 악재가 아니고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럼 네. 그때까지는 뭔가 자신 있게 투자하기가 그런 거죠. 네. 불과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에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누르고 있는 3대 불확실성. 네. 정치적 네. 불확실성, 트럼프 관세. 관세. 또 뭐 하나 있었어요. 중요한 거. 공매도. 맞아. 그쵸? 공매도 재개. 근데 공매도 이제 재개됐으니까 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죠. 불확실성은. 그리고 또 관세. 오늘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끝났단 말이죠.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의 희귀한 논리로 아니 베트남이 48%의 관세 저 배경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 베트남이 이제 미국에서 무역 수지 한 거에서 흑자 본 거를 갖다가 반을 갖다가 나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가지고 48%의 관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게서 흑자를 갖다가 본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관세로 빼앗겠다. 그런 아주 유치원적인 그런 발상이죠. 네. 미국 시민들은 그만큼 가격 경쟁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건데 그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거는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갖다가 미국 시민들이 선택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물가 불안이나 경기 침체나 그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또 실제로 트럼프가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하지만 그거는 부동산에서 성공을 한 거지 사업 쪽에서는 실패하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한 자신만의 억지 오류로 갖다가 중요한 그런 정책에 그런 배경으로 삼는다는 것도 경제학자들은 우려를 갖다가 표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유럽에서 네. 쥐가 엄청 많이 흑사병 막 그러고 난리였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유럽의 쥐들이 사이즈가 엄청 컸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컸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 쥐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네. 상금을 건 거예요. 쥐 한 마리 잡아갈 때마다 5,000원씩 그렇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잡혔겠죠? 사람들이 쥐를 갖다 사육한 거예요. 5,000원씩 받기 위해서. 네? 쥐가 새끼를 얼마나 잘 낳아요. 어머머머.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어머머머. 쥐 때문에.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대박이다. 항상 네. 그 이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했을 때 그 후폭풍이나 그런 게 어떻게 진짜 올지라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경제, 정치, 블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미국이 고립된다 그러면 사실 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패권을 갖다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린다 그러면 어쨌건 트럼프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결국은 부채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채. 그게 지금은 사실 달러로 돈을 갖다가 찍어내면서 막는 형태인데 그게 이제 만약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네. 뭐 미국은 이제 부채를 갖다가 이제 계속 증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뭐 셧다운이 되고 그리고 국가 부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여타의 문제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올해 이제 5월, 8월, 10월 그렇게 계속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아무튼 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전문가님은 어쨌든 관세도 이미 오늘로써 해소가 됐다. 이제 25년에는 어쨌든 반등할 일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시장이 안 좋고 또 저점에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적어도 미국보단 나을 거다. 국내 증시가 엄청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작년에 국내 증시가 전 세계에서 꼴찌였거든요. 코스닥은 진짜로 꼴찌였어요. 네. 전 세계 꼴찌. 그랬는데 국내 증시가 적어도 미국보단 나을 거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규모를 100억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차지했을 것 같아요? 100억 중에서. 미국 엄청 잘 나갔잖아요. 작년에. 엄청 잘 나갔죠. 75? 전체 100억 중에서 60이었어요. 60. 역사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제일 잘 나갔을 때 전 세계 경제의 35% 차지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작년에 60%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때 또 제가 들어갔다가 지금 물렸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갖다 100으로 봤을 때 60을 차지하는데 그 60 중에 절반이 빅테크 7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기업 7개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25%에서 30%를 차지한다는 거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60%를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네? 지금이라도 미국을 투자해야지 그러면은 당신은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보면 네? 빅테크를 제외하면 어. 미국의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잘 나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가 워낙 커진 거죠. 물론 잘했지만 네. 너무 커져버린 거죠. 네. 반대로 말하면 빅테크가 재미가 없으면 미국 지수 자체가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오르긴 어렵겠죠. 그렇죠. 너무 크니까. 빅테크가 거의 뭐 끌고 그렇죠. 갔으니까.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의 30%, 40%를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곤두박질 쳐 있다. 작년에 국내 증시가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사실 뭐 방산 좋았고 조선 좋았고 화장품 좋았고 화장품 우리나라가 1위 한 거 아시죠? 네, 오늘 기사도 떴더라고요. 프랑스 제치고 그렇죠? 그런데 다 괜찮았는데 작년에 국내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30%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연초 대비 50%가 폭락한 거예요. 네. 하이닉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두 섹터가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보니까 그렇죠. 작년에 국내 증시는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 7이 재미가 없으면 그럼 미국 지수 자체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7이 왜 재미가 없을까요? 미국의 빅테크 7이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재작년 이익 성장률이 50%였어요. 이익 성장률이 해마다 50%씩 뛰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25%로. 그게 엔비디아로 간 거예요. 빅테크들이 AI에 투자를 하는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썼기 때문에 그걸 보통 이제 캐펙스라고 그러거든요. 자본 지출. 그거를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성장성이 엔비디아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커져버렸는데 빅테크는 성장성이 이제 둔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AI 투자를 갖다가 안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 미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